의식주를 모두 길거리에서 해결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조나스와 켈리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누우면 그곳이 집이고 거리 곳곳에 있는 뷔페식 쓰레기통을 애용하고 물건 훔치기는 물론 마약까지 일삼습니다. 다음날 뭐 하나 건져보기 위해 차 문을 열어보며 도둑질하던 조나스. 우연히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데요. Okay, now you don't have to clean until the Saturday before we get back. But that's 4 weeks away. Exactly. It's okay. 그렇게 여자의 뒤를 밟아 주소를 알아내는데요. 잠시 후 집주인들이 떠나 빈집이 된 대저택에 조나스는 마약에 취한 켈리를 데려옵니다. 차가운 바닥이 아닌 푹신한 곳에서 눈을 뜬 켈리. 그런 켈리에게 조나스는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욕조를 발견한 켈리. 조나스는 켈리에게 사용해보라 권하는데요. 켈리는 망설이다 욕조에 들어갑니다. 조나스는 서재에 있는 금고를 털려고 서랍에 있는 서류를 모두 꺼내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새 사람이 된 켈리. 조나스는 그런 켈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조나스에게도 한번 씻어보라 권유하는 켈리. 조나스가 씻는 동안 켈리는 거실에서 TV를 켭니다. 그곳엔 가족 비디오가 있었는데요. 켈리는 호기심에 가족 비디오를 하나씩 틀어봅니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조나스와 함께 차고에 있던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그것의 주인인 양 둘은 신나게 즐깁니다.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상류층의 기분을 느끼는 조나스와 켈리. 집으로 돌아온 둘. 조나스는 켈리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켈리는 거절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차 수리공이었는데요. 거짓말을 해 수리공을 돌려보내는데 성공합니다. 불안해진 조나스. 훔칠 물건들을 옮기려 합니다. 켈리는 홈비디오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유품인 반지만은 팔지 말라 하는데요. 하지만 조나스의 실수로 반지가 딸려오게 되고 장물상이 그 반지를 마음에 들어해 얼렁뚱땅 팔아버리게 됩니다. 계속 가족 비디오를 보던 켈리는 이 가족에게 슬픔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몇 년 후 가족 비디오엔 여동생 스테파니가 사라지고 가족들은 모두 어두운 옷에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스테파니의 방으로 간 켈리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둘러 입고 있던 그녀의 훔친 옷을 벗는 켈리. 거실에서 자고 있던 켈리는 집주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깹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집주인 가족. 집에 있는 보석들과 차가 없어진 걸 알았는데요. We've been robbed. There's rain. It's gone. 켈리는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조나스를 발견하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켈리와 조나스. 그리곤 조나스가 유품 반지까지 팔아버린 걸 알게 된 켈리는 조나스에게 정이 떨어져 그의 곁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켈리. 밥과 잘 곳을 이젠 다시 걱정해야 하는데요. 그녀는 길을 걸어가다 가족 비디오에서 봤던 영화인 찰리 채플린 영화를 발견하게 되고 극장에서 우연히 마이클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이클은 켈리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켈리는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자꾸 느껴졌지만 마이클에게 더 끌려 결국 둘은 사귀기로 합니다. 한편 장물상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던 차가 집주인이 돌아오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나스는 죽지 않으려면 차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안으로 다시 잠복한 조나스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바로 켈리가 마이클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한 건데요. 그 길로 바로 집 안으로 쳐들어간 조나스. 켈리는 조나스를 말리다가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차까지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된 조나스와 켈리. 차를 넘기려 같이 장물상의 집으로 온 켈리는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There's a robbery taking place at 734 Sycamore in Hollywood. They have guns and they're going to kill me if they find me. 그리곤 장물상 손에 끼어져 있던 마이클 할아버지의 유품을 입에 물어버리는데요. 켈리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반지를 뱉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마이클 가족에게도 전해졌는데요. Well, I'm happy to report that we recovered your belongings. Really? 2 cars and looks like a lot of jewelry. Get this, Bonnie and Clyde had a little bit of a falling out. She ratted him out, called 911 from the bathroom. It was crazy, big shootout and everything, but yeah, she definitely paid the pric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ll, she's in ICU right now. What hospital? 마이클은 소식에 놀라 서둘러 병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No. 죽어도 놓지 않던 반지를 마이클이 오자 순순히 내어주는 켈리. 마이클은 켈리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몇 주 뒤 병원에 찾아온 조나스. 사실 조나스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Kelly, hi. Hi. I want to talk to you about your confession. What about it? Well, Jonas's father is a very wealthy man, and he wants to help. 변호사를 통해 켈리에게 거짓 증언을 해주면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켈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인생을 살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합니다. And 2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I'd say you got off easy, Jonas, wouldn't you? Thank you, Your Honor. 결국 변호사의 힘으로 조나스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만 떨어지게 됩니다. Kelly Tanner? Yes. 하지만 켈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며 징역 6개월을 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출소하게 된 켈리. 그런 켈리를 마중 나온 마이클. 켈리의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을 택한 마이클과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된 켈리의 이야기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스쿼터스의 뜻은 불법 거주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만 노숙자들이 2017년 기준으로 57,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한여름밤의 꿈처럼 모두 한 번씩은 꿈꿔볼 만한 환상들 있으시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잠시 대리만족을 줄 수 있었던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인스타그램도 이번에 개설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오셔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진mov이었습니다.